715번 보겠습니다.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두 함수 라지 fx, 라지 gx가 모두 함수 fx의 부정적분이래요. 그 다음에 라지 f0은 g0 더하기 1이라고 나와 있고요. 라지 f1은 2, g4는 7 뭐 이렇게 나와 있네. fx를 적분해서 나오는 게 라지 fx라는 애도 있고요. 얘네들의 상수항을 그냥 우리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또 하나는 이렇게 했는데 gx 이런 식으로 나왔다 생각하는 거야. 얘를 하나를 c1. 그러니까 원래 라지 fx랑 라지 gx의 상수항이 있을 텐데 그냥 없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각각이 뭐 서로 다른 상수항이 붙었을 거라고 적분을 했을 때.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놓을까? 아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이 fx를 정적분한 값을요, fghx라고 만들어 놓읍시다. 그러면 이렇게 정적분이 생기겠죠. 맞나요? 이렇게 정적분이 생길 텐데 그 중에 fx라고 하는 친구가 hx에 플러스 c1이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gx란 친구가 hx에다가 c2 이렇게 붙은 애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까? 어차피 1차항까지는 라지 fx나 gx의 모양은 다 어떨까? 당연히 똑같고 상수항만 차이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근데 f0, 라지 f0이 g0 더하기 1이래요. 그러면은 이 c1이 c2보다 얼마가 더 크다는 얘기야? 1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 c1을 갖다가 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c2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겠네. 그럼 다시 fx를 라지 fx를 다시 정리하면 라지 hx 플러스 c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fx랑 gx를 정의해 놨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자, 1부터 4까지의 fx dx인데요. 이제 정적분이 들어가는데 1부터 4까지의 fx dx인데 얘네들은요. h4 빼기 h1도 되고요. 당연히. 그죠? 원래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hx라고 해놨으니까 이렇게도 되는데 얘네들은요. 당연히 누구도 되냐면 라지 f4 빼기 라지 f1도 돼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의 상수항 어차피 다 지워질 거니까. 그치? 그럼 얘네들은 또 누구도 돼요. G4 빼기 요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가자는 거지. 그러면은 봅시다. 어딨니? F1은 2고요. G4는 7이라고 나왔어. 이제 여기서 그럼 라지 F4만 구해줍시다. 라지 fx는 gx에다가 얼마만 더하면 나온 애들이야. 그럼 라지 f4는 얼마가 돼요? 8.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은 라지 f4 빼기 라지 f1이 나오니까 얘네들의 값은 6 아닌가요? 8 빼기 2면? 그 동네에서 수학이 조금 다르군요. 장기동 수학은 8 빼기 2가 7이구나. 근데 보통 대한민국은요 거의 대부분 6이라고 써요. 7이라고 하는 데가 뭐 간혹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수능에서도 6이라고 할 거예요. 끝! 이해돼요? 똑같고 상수항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110쪽 더 질문 없나요? 111쪽 갈까요? 23번 나머지 없고. 자, 정적분은 시그마랑 성격이 똑같다고 했죠. 시그마도 합, 정적분도 어차피 합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곱하기 애들이 분리가 안 된다고. 그럼 이거는 다 그냥 뭐해서 풀 수밖에 없냐면 전개해서 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f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될 거냐면 f제곱 마이너스 4f 플러스 4dx랑 똑같다는 거야. 그 더하기 빼기는 분리가 되잖아요. 얘는 1부터 3까지의 f제곱 dx 마이너스 4 곱하기 1부터 3까지의 f dx 플러스
인테그랄 그냥 4dx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앞쪽에 있는 이 친구는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왔고 6이라고 나온 거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라고 나온 거고, 그죠? 마지막 요것만 실제 적분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인테그랄 4는 적분하면 얼마가 되고 4x가 되죠. 1부터 3까지니까 12 마이너스 4에서 여기 8. 그럼 6 빼기 8 더하기 8 이렇게 나온 건가요? 네. 또 틀렸어 어디? 4가 1부터 3까지. 아 사기쳤네. 그대로 속을 뻔했네. 예, 1부터 3까지로 바꾸면 2가 되겠죠? 6 빼기 8 빼기 8이니까 6 나와야 되나 보다. 그죠? 네. 이런 거 속지 말라고 일부러 보여드린 거. 나는 말도 안 되는 변명. 넘어갈까요? 112쪽 질문 3, 4 뭐야 이게 이거 하나만 살짝 할까요? 절대값이 하나 있는 이렇게 그려지죠.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그래프는요, 개수가 보통 똑같은 애들이 많으니까 개수가 똑같다는 가정하에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상수함수 라인이 됩니다. 개수가 다르면 이렇게 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꺾이는 데는 다 어디랑 어디라는 거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랑 2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은 개수가 다 똑같고 0이 되는 포인트가 얘네가 지금 그래프가 꺾여야 되는 게 마이너스 2, 0, 2가 됐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아이고야 너무 이런 직선 같다. 좀 곡선이 아니 요렇게 돼요. 여기가 당연히 0,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 그래프의 모양만 생각하고 있으면 0에서 무조건 최소가 같겠다라고 하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를 바로 알면 조금 더 좋긴 하고요. 얘를 모른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그냥 알면 좋고 몰라도 뭐 크게 상관은 없진 않은데 좀 계산은 빨라지겠지만 이거 다 쪼개야 돼요. fx를 다 정의를 해야 돼요. 지금 문제 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에서 0일 때 0에서 2일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구간을 다 나눠서 정의를 할 거고 등호는 아무 쪽에다 붙여도 상관없죠? 이런 데다가 붙일까요? 이렇게 붙이면 다 붙인 건가? 예,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전부 다 음수 나오죠? 전부 다 음수면 마이너스 3x 나오는 건가?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면 얘만 양수 나오죠? 그럼 얘만 양수니까 x 하나씩은 지워졌어. 헷갈려. x 하나씩 지워졌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 나오나 보다. 0에서 2 사이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양수 나오죠? 쟤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x 여기가 x 플러스 4네? 맞구나. 맞죠? 아까도 맞죠. 그 다음 2보다 클 땐 전부 다 양수 나오고 전부 다 양수 나오면 그대로 더해주면 되니까 3x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요? 이제 우리가 구할 거는 a가 0이라는 거는 눈치챘어. a가 0이라는 건 눈치챘으면 이 그래프를 몰라도 이거 직접 얘네를 만약에 그린다 라고 하면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0부터 2까지 해서 x 플러스 4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애들, 그 다음은 3x인데 절대값이 무조건 그래프가 연속이 된다는 거 눈치채고 있으면 기울기 3x이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 기울기 0부터 마이너스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인에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기울기 마이너스 3인에 그려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마지막 그래서 0에서 최소값 갖는다는구나 알면 1부터 0까지 fx dx인데요. 1부터 0까지의 구간에 요 구간에 속하는 함수는 누구예요? 요 친구야. 그 친구는 지금 여기서 누구로 나올 거냐면 x 플러스 4로 나올 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인테그랄 1부터 0까지의 x 플러스 4 dx 요 친구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적분하면 마이너스가 왜 나와?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4x고
1, 0.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은 2분의 1 플러스 4. 이렇게 남아 있겠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알면 그림은 조금 더 빨리 계산이 되고 내가 요 사이에서 얘네 그래프만 구해도 되잖아. 요식을 다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지? 그렇게 하게 되면 계산이 조금 더 빨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도 문제 풀이에는 도움이 되는데 뭐 이렇게 절대값 세개인 애들이 그닥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도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는 기억은 해놨으면 좋겠어요. 113쪽 넘어갈게요. 40번, 41번. 나머지 없고요. 40번 가겠습니다. 다항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x가 된대요. 얘네들 무슨 함수? 짝함수. 임지 짝함수라는 표현 들어봤나요? 짝? 그거 선생님이 말씀. 내가? 원래 짝함수 지난번 수업 때 있었나? 없었죠. 내가 지난번 수업 때 설명하지 않았나? 근데 아직 안 들었다고 하지 않았나? 아닌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나? 저 예전에 한번 원래 기함수, 오함수가 짝함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얘기했었구나. 예. 영상도 벌어가지고 영상 봤어? 그래 끝까지를 봤어. 예, 그렇군요. 짝함수죠. y축 대칭 함수입니다. 그죠? y축 대칭 함수고요. 0부터 2까지는 얘네 원래 정적분이 넓이로 생각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우리가 얘네들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당연히 그릴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 넓이 개념에서 생각하면 생각보다 되게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자, 대칭되는 그림 대충 그냥 뭐 이렇게 그려놓고요. 0부터 2까지 요 부분의 넓이가 5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는 짝함수니까 왼쪽 오른쪽 똑같으니까 0부터 4까지의 2배고 그럼 0부터 4까지의 fx, dx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7 되겠죠. 그럼 여기 2부터 4까지는 얼마가 나올까? 2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 5 그림은 대충 그렸지만 대충 이런 의미라고. 끝났네? 2부터 4까지만 구하면 끝이네요. 얘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넓이 개념으로 가도 이렇게 되고요. 좀 전에 다시 여기서 보면 0부터 4까지의 fx, dx 값이 우리가 7인 건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2부터 4까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거 이어 붙이기로 성형을 해주면 되는 거라고. 얘네들은 0부터 4까지의 fx, dx에서 누구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0부터 2까지의 fx, dx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도 7 빼기 5 하니까 2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41번 넘어갈게요. 두 다항함수 fx, gx가요. 얘네들은 기함수. 얘네는 우함수. 홀짝 쓰기가 너무 귀찮아. 자, 기함수, 우함수 이렇게 나왔고 fx는 0부터 3까지 3, gx는 0부터 3까지 5일 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요쪽을 저쪽을 해요. 얘네는 날라갔네. 기함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얘네 곱하기 얘네. 그러면 기 곱하기 우네. 기 곱하기 우는 뭐가 된다고요? 기함수. 그럼 얘도 날라갔네. 그러면은 0부터 3까지 gx, dx만 몇 개? 2개 있으면 되죠? 이러면 10 이렇게 나오면 끝이네요. 기함수 날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죠? 넘어갈게요. 114쪽 4, 5 설기 어디까지 풀었니? 주황색이 뭐죠? 유형업? 그거 얘기한 건가? 아니네?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어디야? 44래. 여기 있다. 이게 뭐야? 함수 fx에 대해서 fx가요. 요렇게인데 여기 똑같네. 그래도 얘랑 똑같은 놈이죠 지금. 그럼 똑같이 얘네들을 a라고 바꿔놓을 수 있겠죠. 그럼 fx를 다시 정리할게요. 숫자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도대체? 7분의 75는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함수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의도하는 바가 있나? 그냥 짜증나게 하는 건가? 근데 그냥 a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a는 1부터 2까지의 fx dx니까 7분의 75 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a제곱 dx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ft나 fx나 정적분은 문자 바뀌는 거 아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맘대로 바꿔서 써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적분하면 이거 얼마야? 3 나눠져요? 75가? 25? 아씨 왜 이러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하자는 거지? x 세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플러스 a제곱 x의 1부터 2. 이야 미친놈들의 의도를 모르겠네. 하면 그냥 이 정리 나오겠죠.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아니 숫자 왜 이러는 거야? 이거 4 넣어서 뭐 약분도 안 되잖아. 2 넣는다고. 갑자기 오기가 생겼어요. 해봅시다. 짜증나는 이 새끼들. 2를 넣으면 앞에 거 7분의 400? 200 아닐까요? 아 이걸로 계산하는 아니다. 아 의도 알아챘다. 의도 알아챘다. 요 정적분 계산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정적분 계산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ax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뭐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가 1부터 뭐 3 이렇게 나왔으면은 얘가 요 식에다가 3 넣은 거 빼기 이 식에다가 1 넣은 거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도 쏘리 바꿀게요. 너네가 이해해 쉽게 이 뒤를 문자로 바꿀게요. 여기를 만약에 x 세제곱 마이너스 뭐 4x 제곱 플러스 5x 뭐 이 정도로 알아치고 a부터 b까지라고 합시다. 그럼 이 식은 b 세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플러스 5b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5a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석이고요. 선생님은 이거 말고 다른 계산을 그닥 뭐 잘 써봤자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요 어떤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먼저 묶어요. 그러면은 b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묶고요. 플러스 5 곱하기 b 마이너스 a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자꾸 속으로 욕하다가 지금 본 건데요. 그 계산으로 해서 하자는 얘기 같아. 2세제곱 빼기 1세제곱 여기에 들어간 거 계산하면 7 나오죠. 그럼 약분되면 25만 나오죠. 그 다음에 2제곱 빼기 1제곱 하면 여기에 3 나올 거고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9a 나올 거고 2 빼기 1 하면 여기는 그대로 a제곱 이렇게 나와서 결국 식은 a제곱 넘어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이퀄 0이니까 a값 5 이렇게 해서 계산하자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정적분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아니면 좀 많이 노가다가 됐을 텐데 요거를 계산하면 좀 간단히 되네요. 이 7 때문에 그래서 분모가 7이 나왔나 봐요. 거의 쓸 일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 계산 많이 쓰진 않아요. 그냥 보통 숫자 놓고 계산하지 굳이 이렇게 묶어서 계산이 미친듯이 빨라질 일이 없거든. 사실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분수가 특이한 분수가 나와서 적용이 딱 되려고 일부러 이런 숫자를 얘네들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계산을 뭐 자주 사용하진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5번 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가 성립할 때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는 얘네 분리할게요. 이 두 친구 분리해서 정리해보면 fx가 3x 제곱 나오고요. 여기 2x 곱하기 ft dt인데 x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죠. x만 밖으로 빠져나가면 플러스 2 곱하기 0부터 1까지의 ft dt 곱하기 x 이렇게 된 거 이해되십니까? 다음 마이너스 뒤에 거 0부터 1까지의 ft dt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근데 얘네 모양 두 정적분 값이 똑같네요.
이 친구를 a라고 바꿔놓으면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라고 하는 fx가 만들어졌죠. 그럼 a를 다시 정리하면 0부터 1까지의 ft dt니까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 dx라고 바꿔 쓰고 적분하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ax 0, 1 들어가면 1, 1 들어가면 1 맞네? 아니야, 또 틀렸어 나? 답지에 답7 아니에요? 그럼 F 마이너스 A. 네. 우지가 겠으니까 끝까지 가죠. 그럼 2x 마이너스를 내고요. f 마이너스 1은 1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예, 7 맞네요. 예. 압류. 예,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115쪽 55번 끝. 55번 가죠.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딴 식을 만족시킬 때 상수 ab에 대해서 f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자, 얘네들은 양변 미분 몇 번 하는 애들? 2번 하는 애들, 그죠? 그리고 숫자 대입하는 애들. 이거 문제 오류 있는 문제 가끔 나오는데 이거 오류가 있나 없나 모르겠다. 첫 번째 식의 x에 얼마? 2 대입할 거예요. 일단. 그럼 왼쪽에 있는 정적분 값이 얼마가 돼요? 0이 돼버려요. 그럼 오른쪽에도 2 대입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2a 플러스 b 그 다음에 2 대입했으면 마이너스 16 이퀄 0 이렇게 된 첫 번째 식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맞나요? 그리고 얘네 한 번 미분하면 뭐 나오는지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한 번 미분한 식 두 번 되는 거고, 그지? 요거 하나씩을 각각 따로따로 기억해주면 좋아요. 얘네 미분했으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a 되네. 이 식에다가 2 대입하면 a는 얼마? 24 나오는 건가요? 6, 4, 24? 그럼 ab 값 다 나왔네. 그리고 요식 한 번 더 미분하면 fx 나오죠? 마이너스 12x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2를 2번 대입하는 거야. 왜냐면 미지수가 몇 개 보이니까 a, b 2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식에다가 2 한 번 대입, 한 번 미분한 식에다가 2 한 번 대입.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그때 강조했던 게 미분 2번 하면 fx가 나오는 건 알지만 그 과정까지를 좀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그래서 한 번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된 모양이 나오는 걸 알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수월하죠. 그래서 무조건 2번 미분한 게 fx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계산의 결과가 한 번 미분하면 제,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면 fx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116쪽 넘어갈게요. 넘어가요. 우리한테 정적분이 이렇게 쉬운가? 115쪽! 아니면 이 문제집이 쉬운가? 왜 115쪽이 없죠? 아, 117쪽을 말해야 되는 거구나. 117쪽. 그러니까요. 아, 점점 더 멍청해지지 어떻게? 다다음 달이면 내가 너네들한테 물 묻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니? 이러면. 얘들아 이거 2개만 먹어. 학교 시험 문제 보고 좀 알려줘. 117쪽 없나요? 118쪽 72 이런 것도 이렇게 숨어있는 이런 친구들만 잘 보면 돼요. x 밖으로 빼줄 거라는 거 상수니까, 그죠? 그럼 fx가 마이너스 6x 제곱이고 저 친구를 우리가 a로 만들 건 뻔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가면
우리가 a라고 만들어 놓은 친구부터 일단 풀기 시작하겠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ft dt니까 6x제곱 플러스 ax dx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고요. 2x 플러스 2분의 ax 제곱 마이너스 1부터 0 넣으면 0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럴 때 부호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1 넣으면 2 더하기 2분의 a 이렇게 나온 건가? 마이너스 풀어주고 반대쪽 넘어가면 2분의 a 꼴 마이너스 2 a는 아니구나. 큰일 날 뻔 또 2분의 3a가 되죠? 그럼 헷갈려. 이게 또 3분의 2를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4가 a 값으로 나오겠네요. fx 다시 그래서 정리되면 fx는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이렇게 나오겠죠. 왜 이분의 3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2분의 a가 되면 a 더하기 2분의 a니까 2분의 3a죠. 오케이. 위로 블록한 함수고 뭐 최대값 구하는 거 그냥 꼭지점 좌표 구해주면 되죠. 넘어갈까요? 끝. 나머지 질문 없나요? 예,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로 갑시다. 119쪽 질문. 85번. 여기까지 푼 사람이 아직 남아있긴 하군요. 85번. 정적분 어쩌고 저쩌고의 값은 이렇게 나왔네. 자, 여기도 첫 번째 포인트는 요거예요. 그죠? 누군 날려버릴 수 있다. 기함수 날려버릴 거다. 얘 날라갔어. 그럼 맞나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 보는데요. 봐봐. 얘네도 이게 우리가 절대값의 성질을 잘 알고 있으면 절대값 x는요 어떻게 되는 애들이냐면 이렇게 되는 애들이야. 그죠? 왼쪽 오른쪽 모양이 어때요?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죠. 얘는 우함수로 판단하면 돼요. 그럼 맞나요? 그 다음 x 곱하기 절대값 x는요 x 곱하기 절대값 x 자체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x가 0보다 클 때는 x 제곱이 되겠네.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요 x제곱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요. 맞나요? 원래 x제곱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간 거잖아.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그죠?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딱 봐도 원점 대칭인 거 눈치채나요?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식으로서 보여줘야 되나? 얘랑 얘잖아. 이게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친구를 fx라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나왔고요. 0보다 클 때는 그냥 x 제곱이 나온 거야. 그죠? 우함수, 기함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예, 그 대칭, 그래프에서 대칭인데요. 우함수, 기함수의 정의 있죠. 그 정의를 항상 써야 돼요. 얘네가 실제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그 정의를 쓴다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돼요. 이 친구가 그냥 x일 때랑 같느냐 또는 x일 때랑 부호가 다르냐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는 건요. x가 여기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나눠서 놓고 가긴 해야 되는데요. x가 양수일 때를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x는 음수가 된 거죠. 마이너스 x가 음수가 됐으면 요 식에 들어가겠죠. x 들어가는 놈이 음수일 때는 요로 가야 되니까. 그지?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된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이 됐어. 그럼 fx가 x 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fx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f-x가 마이너스 fx가 됐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함수? 기함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딱 보고 알면 좋긴 한데 뭐 이런 비슷한 모양이 그려져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함수식을 아니야. 너네가 이걸 많이 해봐야 이제 이걸 눈치를 채겠죠? 얘도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건 이거 뒤에 마이너스 1도 아니요 미안 이거 얘는 우함수죠. 안 날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0부터 3까지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 dx의 2배 이렇게만 남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절대값 x는 0부터 3까지 해서 양수니까 그대로 그냥 x 마이너스 1로 계산되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0부터 3까지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끝. 2분에서 3 나오는 건가? 그럴 겁니다. 120쪽 갑시다. 120초 푼 사람? 이거부터 확인해야지. 느낌 싸한데 지금. 세 문제 풀었어. 아, 세 문제. 끝. 여기까지 질문. 넘어가서 진도 잠깐 나가고 문제 풀읍시다. 그럼. 자, 마지막 정적분의 활용인데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정적분은 우리가 넓이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면 돼요. 그리고 fx를 뭐라고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너네들은 fx 자체가, 그러니까 정적분 안에 들어가는 함수 자체를 얘를 뭘로 봐야 돼요? 높이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dx가 뭐라고요? 가로, 높이 또는 세로라고 할까? 아니야, 높이가 조금 더 의미가 좋아. 세로보다는 아니,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게 의미 전달이 더 정확하니까. 왜냐면 높이라고 해야 밑으로 내려가서 높이 값이 음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세로 값이 음수가 됐다 이래도 똑같은 건가? 아니야, 그래도 난 높이가 더 좋아. 높이로 인식을 하십시오. 얘네들이 높이가 되는 거고 dx가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보면 얘네들이 절대값을 붙여놨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절대값을 붙여놨다는 게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0보다 작은 쪽이 절대값 붙여놔서 이렇게 되니까 요 부분의 넓이나 요 부분의 넓이가 똑같은데 위로 올려야 높이 값이 뭐가 돼? 양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계산에서는 굳이 절대값을 붙여서 계산하지 않아. 0보다 작은 쪽의 값만 따로 구해서 걔네를 뭘로만 바꿔주면 돼요? 양수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fx dx라는 것 자체가 넓이라는 걸 인식하는 건 좋은데 실제 계산을 절대값을 붙여서 하지 않는다는 거를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붙어있네. 아, 얘네를 그냥 진짜 완벽한 넓이로 받아들여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이거를 우리가 절대값을 굳이 붙여놓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요. 뒤쪽에서 이제 넓이 구하는 건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제 예를 볼 거고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도 마찬가지야. 구간이 A부터 B까지 정해져 있고 요 애들의 넓이를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높이가 될 거란 걸 안다고. 그죠? 그럼 높이라고 되는 요 길이는 그럼 어디서 어디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함수식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식을 빼주면 요 높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높이는 fx-gx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교차해 나간다고 합시다. 뭐 어떤 학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의 보통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 뭐냐면 얘네들의 교점으로 이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해. 이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이라는 건 요 친구는 둘러싸이지 않았어. 이쪽도 둘러싸이지 않아.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가정하에 아래 위로 뽑으면 둘러싸여져 있는 모양이 아니잖아. 그죠? 어딘가 한쪽이 벌어진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면 여기랑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고, 당연히 그럼 우리는 이렇게 둘러싸여진 부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 찾아야 되냐면 교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넓이에서 항상 선행되는 건 뭐냐면 방정식이에요. 그 안에 있는 함수들의 방정식. 그게 fx든 fx-gx든 어쨌든 거기 있는 놈들의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을 구해주는 게 되는 거고, 그래야 둘러싸인 부분이 그려져. 그리고 더더욱이나 얘네들은요, 그래프를 어느 정도 잘 그릴 수 있어야 넓이를 구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친구를 fx라고 하고 요 친구를 gx라고 하면 첫 번째 구간은요, 그림 안 헷갈리고 부드럽게 잘 따라오면 누가 더 위에 있어?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fx가 더 위에 있는 거고요. 베타부터 감마까지는 gx가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구간에서는 f-g가 높이가 되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g-f가 높이가 돼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이걸 굳이 따로 할 이유는 없어. 왜냐면 f-g로 구해도 함수식에 그냥 마이너스만 바뀌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넓이를 이렇게 계산해요.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f-
gx, dx를 구해서 이쪽 앞부분 넓이를 구하고요. 베타부터 감마까지는요. 원래는 g-f를 구해야 되지만 여기도 똑같이 fx-gx를 하면 적분식의 결과가 똑같다고. 그럼 그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끝나냐면 마이너스만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잡았나? 아까도 한 명이 잡았는데 오늘 모기가 많네 오늘. 이거 창문을 모기 아니었어? 아까 모기 잡았어. 넘어가서 문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그래서 얘네도 절대값을 붙여놨어. 절대값을 정적분에 절대값 붙어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제 넓이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데 실제 계산에서는 절대값을 붙여서 계산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예, 거리는 나중에 합시다. 자, 이것도 너네 공식 알려줘야 되나 혹시?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닥 선생님은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 나오네. 아이고. 자, 요 부분을 둘러싸인 요 넓이를 구하는 거야. x축과 x축을 둘러싸였으니까 당연히 이런데 부분은 둘러싸인 거 아니에요, 그지?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뭘 구하냐면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방정식이 기본이 된다는 거야. x축과 교점하면 그냥 얘네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친절하게 교점을 알려줬습니다. 마이너스 2와 1이라고. 이게 방정식의 행 거야 그냥. 그죠? 그럼 이제 넓이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dx. 요 친구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부터 1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죠 계산은. 이런 미친 계산을 왜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고요. 이거 한 번만 보여줄게요. 이거는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은데요. 선생님은 이거 그제 외우라고 보통 강요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 공식을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간혹 나왔거든요. 요새는 안 나오고 있고. 무슨 공식이냐면 2차 함수에서 두 교점 알 때 넓이 구하는 게 그냥 공식으로 나와 있어요. 유도만 한번 해줄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만. 자, 인테그랄 두 교점이면 알파 베타겠죠? 두 함수 개수 그럼 이 함수는 x-알파 x-베타 이렇게 묶여질 거야. 그죠?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니까 a라고 붙여놓읍시다. 근데 a는 어차피 상수항이니까 요 바깥으로 빠져도 돼요. 그 넓이를 구할 때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절대값 붙여놓을게요. 그리고 이 a의 절대값 붙인 건 우리 맨 나중에 그냥 적분 계산 끝내고 곱해줍시다. 계속 오면 귀찮으니까. 결국 이 식은 그럼 x-알파 x-베타 dx 요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냥 있다고 하자니까 또 썼네. 있다고 하고 요 친구 먼저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실제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이번에 아까 선생님이 그닥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 공식으로 유도할 거야. 여기에 똑같이 베타 세제곱 알파 세제곱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이 식은 3분의 1 곱하기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거를 이렇게 묶어줄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들어가죠?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주면 베타 플러스 알파 나오죠? 알파 플러스 베타랑 똑같은 거 여기 제곱 들어간 거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마지막 알파 베타 x에 알파랑 베타 들어가면은 플러스 알파 베타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쓸 자리가 없네.
이쪽으로 올게요. 왼쪽으로. 여기 그냥 유도하는 과정만 보면 돼요. 굳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선생님이 다 묶어 놓은 거 보이시죠? 전체식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일 거고요. 첫 번째 식에서는 3분의 1에 베타 제곱 3분의 1에 알파 베타 3분의 1에 알파 제곱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식에서는 요게 지워지니까 요거 남았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에 베타 제곱 나올 겁니다. 아유 귀찮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 묶였으니까 맨 마지막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냥 묶고 있어. 이거 그냥 계산밖에 없어요. 그냥 유도하는 거 한 번만 보여주려고 한 거죠. 크게 별 내용 없습니다. 3분의 1 베타 제곱에서 2분의 1 베타 제곱 빼면 마이너스 6분의 1 베타 제곱 나올 거고요. 똑같죠. 여기도 마이너스 6분의 1 알파 제곱 나올 거고요. 여기 지워졌죠. 그럼 플러스 3분의 1 알파 베타 나옵니다. 전체식 마이너스 6분의 1로 땡길게요. 마이너스 6분의 1 땡기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남았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대값 a 붙이고요. 넓이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도 없애도 상관없어요. 이미 절대값이 나왔다는 건 모든 부호를 양수로 바꾸겠다는 의지예요. 그죠? 그렇게 놓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씩 바뀌는 거예요. 이게 2차 함수와 두 근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6분의 a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런 게 나중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중근을 가질 때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네는 뭐 1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막 이렇게 4차 함수 막 이렇게 공식 다 있는데요. 걔네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이 공식도 굳이 외우는 거 추천 아니요. 이 공식 정도까지는 그냥 기억해놔도 괜찮은데 선생님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걸로 시간 단축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실제 그냥 정적분 계산을 많이 하는 게 우리의 계산 속도에 더 도움된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은 이 공식 외우는 거를 뭐 강요하진 않고요. 비추천까지는 아닌데 외울 사람 외워서 푸셔도 되고요. 안 외울 사람은 그냥 정적분 식 그대로 그냥 들어가서 지금 이런 식처럼 계산을 해야 그리고 실제로 왜냐면 이쪽에서는 실제로 이런 지저분한 계산들이 많이 나와요. 정적분에서는. 미분에서는 웬만하면 계수가 지저분해지는 않는데 정적분은 거꾸로 올리다 보니까 계속 나누기가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계산이 지저분한 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런 거는 그냥 상당히 짜증나고 재미없는 일이지만 시험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습을 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저 공식을 막 엄청 강요하진 않아. 넘어가세요. 804번 봅시다. 이번에는 얘네들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X축과의 교점을 알아야 된다고. X축과 교점을 알기 위해서 방정식을 풀면 X로 묶이면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뜨니까 여기 풀마 2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얘보다 중요한 거는요. 얘만큼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 0, 2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도 이 간격에 대해서 지금 요 두 세 근 사이의 간격이 어때요? 그럼 이 넓이나 이 넓이나 당연히 어떨까요? 똑같아요.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대칭을 이루면 똑같아요. 대칭을 이루지 않으면 당연히 넓이는 다를 거고요. 그럼 여기는 조금 더 행복한 게 넓이 구하라고 없어요. 0부터 2까지의 x 세제곱 마이너스 4x dx를 구하면 이 값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0부터 2까지의 x세제곱 마이너스 4x는 밑에 쪽에 있잖아. x축보다. 당연히 음수값으로 나올 거라고.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데 계산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나 0보다는 0부터 2까지가 조금 더 편해. 이래야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 우리가 이렇게 되면 0부터 2까지인데 2만 넣고 빼기 0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계산이 편하니까 요 계산에 아래 위로 두 개 있으니까 2 곱할 거고요. 실제 값 음수일 거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돼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잘 못 그리더라도요. 구역만 잘 나눠져 있으면 사실은 정적분 계산했는데 음수면 얘네가 x축보다 밑에 있던 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당연히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놓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그냥 간단하게만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예요. (805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만 잘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그림이 이제 뒤쪽 가면은 그림이 되게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fx는 x축으로부터의 높이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얘네들은 그냥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x제곱 플러스 1 dx 이렇게 하면 넓이에요. 이게 딱 봐도 양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얘네들도 이렇게 두 부분인데요. 이 두 부분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 그냥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이 함수 fx라고 하면 fx dx 구하면 x축보다 다 밑에 있으니까 음수값 나올 거 거기다가 양수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양수가 된 영역이 있진 않잖아.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계속 음수 쪽에 있고 접하기만 했던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정적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요런 애들은 이제 뭘 구해줘야 되냐면 요 교점을 구해주는 거예요. 아래쪽 위쪽이 다 있으니까 그죠? 요 교점 구하면 교점 방정식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하고 1 나오니까 요 값이 당연히 양수니까 1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이 함수값의 적분값은 0보다 작으니까 음수로 나올 거고 1부터 2까지의 이 함수값의 높이는 양수니까 양수로 그대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음수가 나올 부분에만 마이너스 붙여주면 계산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막 절대값 fx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지 않는다고 지금처럼. 그 다음 두 곡선 사이의 넓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어요? 마이너스 x제곱이 x 플러스 2보다 위에 있다는 거 보이시죠? 이 영역에서는 지금 곡선이 더 위에 있잖아. 그죠? 그럼 얘네 값은 교점 친절하게 구해주셨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마이너스 x제곱에서 빼기 x 마이너스 2 요 친구를 한 게 높이가 된다라고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물론 근데 여기서 여기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식은 그 값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것만 인식하고 있으면 위에서 아래를 빼도 아니 직선에서 곡선을 빼도 상관은 없는데 걔네들이 음수값으로 나올 거라는 것만 인식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저기처럼 교점이 직접 나와주지 않죠.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일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요 문제 풀 때 잘 보세요. 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두 개의 애들로 둘러싸인 부분인데요. 일단 첫 번째 과정은 당연히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방정식 중에 연립방정식인 거예요. 당연히 두 개의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이꼴 마이너스 x가 되고요. 한쪽에 넘겨놓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이꼴 0이 됩니다. 요 식이 중요한 식이에요. 나는 이걸 연립했고요. 얘네들의 교점을 구할 거고 결국 잘 봐. 이 마이너스 x란 친구가 요쪽으로 이항이 된 거잖아. 이거를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라고 봤다면 fx 이꼴 gx라는 함수를 연립한 거고요. 결국 fx 마이너스 gx가 됐네. 이게 그대로 무슨 식으로 갈 거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이게 높이식으로 갈 거야. 이게 높이식이라는 거예요. 얘가 양수가 나올지 음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얘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음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높이가 된다는 거야. 그죠? 이 연립방정식을 한 것 자체가 높이식이 될 거란 거고 우리 정적분 안에 들어갈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정적분 안에 들어갈 놈이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교점 구했던 0하고 2 나왔죠.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x제곱 마이너스 2x dx 가장 거칠게는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얘네가 음수면 양수 붙이면 끝인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이를 요 함수를 직접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0부터 2까지 요거인 거죠. 그럼 x축보다 어디 있어요? 아래쪽에 있죠. 당연히 음수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붙이셔도 되는 거야. 또는 이 함수를 직접 그려볼게요. 원래 fx, gx를 직접 그려볼게요. 원래 fx 요 친구고 원래 gx 요 친구면 원래 fx 아래로 블록한 함수고요.
저기는 gx-x니까 어떻게 되는 애들이냐면 이렇게 되는 애들이야. 맞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 여기가 0, 여기가 2가 나왔다는 얘기고 얘는 지금 어디서 어디를 빼는 게 높이가 될까 그럼? 직선에서 곡선 빼는 게 높이가 되죠. gx에서 fx 빼는 게 높이가 되지.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은 그냥 여기서 fx에서 gx를 뺀 식이란 말이야. 좌변으로 넘어왔다는 거. 근데 높이가 gx에서 fx 뺀 식이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dx를 0부터 2까지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은 넓이가 나와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이랑 요 함수에서 여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예요. 함수식이 다르더라도 결국 이렇게 두 개 함수로 이루어진 애들이 넘어가서 어차피 요 모양이 되는 거니까 이 넓이는 무조건 똑같은 넓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죠. 넓이는 그래서 지금 이 기본적인 것만 풀어도요. 보통 문제들은 아니지 모르지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 자 갈게요. 함수 그래프 잘 그리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의 교점이 0과 6일 건데요. 얘네들은 어디로 둘러싸여 있냐면 구간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요 부분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구간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 됐다는 거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그럼 양수값이 나온다는 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d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는 얘네들의 값이 음수가 나올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로 연결시키면 이게 넓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수 이쁘게 안 해주니까 여기도 또 3분의 1 x 세제곱 나오겠죠. 계산 귀찮아지겠죠. 근데 자꾸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볼까요? 곡선 y 쪽이랑 직선 y = x래요. 얘네들도 연립을 할 거야. 그럼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꼴 x 이렇게 된 거고요. 좌변으로 넘기면 x로 묶이나? 그럼 x 마이너스 3의 제곱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여기는 x 넘어오면서 개수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네. 2, 4가 해인가요? 그럼 0, 2, 4가 해네. 여기도 좀 땡큐한 문제네요. 0, 2, 4 간격이 같아요. 이 넓이가 똑같다는 거고 그럼 계산할 때 2, 4를 굳이 이 두 번째 구간을 계산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0 들어간 애들이 계산이 제일 편하잖아. 그죠? 그리고 x축보다 위쪽에서 그림 그려지니까 0부터 2까지의 지금 요식 전개해서 쓰셔야 되죠.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8x dx의 2배 해주면 될 겁니다. 여기도 계산이 지저분하겠죠. 그래도 4분의 1이고 2 들어가니까 그나마 바로 계산이 되긴 하겠네. 아무튼 귀찮은 계산이라는 거. 계산은 뭐 내가 해줄 게 없다는 거. 일단 826번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도 연립할 겁니다. 바로 연립 들어가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 0 해주면 x 하나 묶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되는 건가? 이번에는 간격이 일정하지 않죠?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1, 0, 4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가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래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dx 양수 나올 거고요. 0부터 4까지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dx가 음수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곱한 게 넓이. 유형 4 절대값이 붙었네. 여기는 이제 진짜 그림 그리기의 영역이에요. 자, 절대값이 지금 x-1이야. 함수 원래 함수 이렇게 지나갈 건데요. 0하고 1에서 맞나요?
옮겨진 함수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요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직선 y 이퀄 누구로 둘러싸야 돼요? y 이퀄 2로 둘러싸야 돼. y 이퀄 2라는 친구는요. 지금 얘네 꼭지점 좌표만 확인할게요. 꼭지점 2분의 1에서 나오겠죠?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그 0과 1의 중간에서 나올 거니까 2분의 1 대입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요 올라온 높이가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으니까 올라온 높이 4분의 1이죠. y 이퀄 2가 어디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냐면 요 꼭지점보다 더 높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문제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결국은 그래프 그래서 디테일하는 거고요. 이렇게 된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 넓이를 어떻게 푸는지 봐봐. 일단 교점을 구해야 돼요. 첫 번째 교점 여기를 찾아야 된다. 요 교점이 얼마인지. 두 번째 요 교점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 요쪽의 그래프는 원래 함수랑 똑같은 그래프잖아. 그럼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랑 2랑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퀄 0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1과 2 나왔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이렇게 된 거예요. 맞나요? 그럼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이제 진짜 그림놀이에요. 이 그림놀이를 잘 파악하셔야 돼. 그냥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요거를 몇 번 빼주면 돼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구해야 돼요. 매번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를 다 나눠야 돼. 마이너스부터 0까지는 2에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를 빼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0부터 1 요 구간에서는 2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붙어서 올라온 애들이니까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를 빼줘야 높이가 되고 1부터 2까지는 다시 2에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를 빼줘야 높이가 되고 그럼 이 정적분 계산을 굳이 3개로 나눠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구간의 넓이만 우리가 잘 구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요 얘네들의 제 풀이식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의 2에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을 뺀 게 높이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0부터 1까지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죠? 이게 생각이 안 났어. x 곱하기 x 마이너스인데 이 자체가 지금 양수 음수. 그럼 넓이를 뺀다는 거에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런 애 2개 뺄 거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맞나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참 너네가 계산을 되게 많이 해보면 알겠지만 이 숫자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라서 딱 중간이 2분의 1이라서 계산은 좀 귀찮긴 한데요. 대칭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돼요. 어차피 이 전체 넓이는 이제 그림 새로 그립시다. 너무 더 쉬워서 이 전체 넓이는요 이 대칭축에서 따지면 요 넓이랑 요 넓이는 당연히 어떨까요?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의 숫자가 1 여기가 3, 2 이렇게 되면은 1부터 3까지 넓이를 구하는 것보다 1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하는 게 조금 더 쉬운 문제들도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사실은 활용을 하거나 계산을 조금 간단히 하거나 이런 방법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방법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이제 경험적인 계산에 의하고 그리고 그래프를 자꾸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자꾸 바라보면서 아까처럼 3차 함수도 대칭 이용하면 넓이가 구하는 게 조금 더 쉽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본인이 자꾸 체득을 하셔야 돼요. 물론 선생님도 볼 때마다 팁을 알려줄 텐데 그게 매번 머릿속에 저장되진 않을 거라고. 그 매번 머릿속에 무조건 저장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저장을 하는 것보다 그래프를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프를 보면서 얘네들은 여기 대칭? 얘네들은 여기서 점대칭? 얘네들은 무슨 모양이겠네? 이런 걸 자꾸 생각해서 여기랑 여기는 넓이가 똑같겠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무조건 정적분 계산만 하지 마시고 자꾸 보면서 가시고 알려주는 공식들도 선생님은 강요는 하지 않지만 너네들이 실제 계산할 때는 좀 편하긴 할 거예요. 그럼 그런 편한 계산들은 적절하게 본인들이 알아서 취사 선택하셔서 난 이 정도까지는 외울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하고 계산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적분 2에서는 선생님은 다 외우라고 강요를 하는데요. 거기는 문제 푸는 시간이 정말 촉박해서 어쩔 수 없이 다 외워버려야 되거든. 모든 식을 다 외우고 머릿속에 그냥 건들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외워놔야 실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요. 근데 미적분 1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무언가를 외우라고 강요를 하진 않아요. 그냥 알아두면 좋은데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 정도. 그때 얘기했던 변곡점이랑 비율관계 이런 것도요. 알아두면 좋은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몰라도 이 전체 내용을 다 전체 문제 풀이랑 그래프의 연결관계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 그런 공식 몰라도 문제 다 풀어요. 하지만 다 알려는 드릴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도 오늘